안녕하세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관련해서 과연 증여세에 대한 과세 구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증여세에 대한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는 상속세와 동일하게 최고 10%에서 최고 50%까지 동일한 과세 세율 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 행위에 대해서 모두 세법에서 열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한 기본적인 과세 틀을 먼저 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증여 행위라고 유사 또는 증여 행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이 과세 틀에 대해서 사실 판단을 통해 증여 행위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 세법에서는 완전 포괄주의 과세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경제 활동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 모두 다 법으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판단에 좀 더 이 과세 기준을 맡기는 그런 과세 원칙입니다. 따라서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와 기본적인 계산 구조를 살펴봄에 있어서 일단 증여에 대한 이제 개념에서부터 완전 포괄주의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그 거래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 목적 등 사실적인 측면, 행위와 이 행위는 사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행위. 그리고 이 목적은 형식상 행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이 본질이 어떻든 형식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직접적인 증여 거래인 거고 간접적인 방법은 증여자와 다른 A 또는 B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수증자에게 도달하는 이 증여 과정을 간접적인 방법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은 여러 가지 특허권 등 여러 가지 상표권이나 실용신양권 여러 가지 무형의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혹은 타인, 수증인이 되겠죠. 수증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수증인에 대한 경제적 부를 증가시키는 그런 통칭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 행위에 사실상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은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구조에 따라서 증여세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증여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실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질, 본질.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말하는 건데요. 실질은 크게 경제적 실질과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 귀속에 따른 실질로 나눠집니다. 경제적 실질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두 개 이상의 서로 구분된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봐서 증여 거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 내용입니다. 거래 내용이 경제적 이득인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에 대해서 이런 명칭이나 형식 등 외부적인 형식상의 행위에 상관이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한다는 두 번째 증여를 판단하는 실질 원칙이고, 귀속은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과연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갔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요즘 쟁점이 되는 그런 대장동 사건도 그런 그 대장동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과연 누구에게 들어갔는지를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처럼 귀속에 대한 실질이 과연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거기서 그 수증자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귀속에 따른 실질이 세 번째로 증여를 판단함에 있는 실질 마지막 그 실질을 판단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세의 기본적인 계산 구조입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일단 증여재산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재산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재산가액은 국가 등이 증여받는 경우나 생활비 등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생활비 등에 대한 통상적인 성격이 있는 지출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자선, 학술,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있다면은 당연히 과세가액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사실상 승계를 하게끔 하는 채무액,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담보의 채무액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보증금 금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이 근저당 채무도 대표적인 채무액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액이 있다면 부담보증으로서 증여세 산정가액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현재 받는 증여재산가액 말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다면 그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에서 합산이 됩니다. 사전증여재산가액이죠. 이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가산이 될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증 간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가 아니라 국내 주소가 없거나 또는 일과세 기간 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가 아무리 직계 존비속 간의 관계여서 5천만 원 대상이 된다고 하지만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주자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갔다가 국내 연말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일날 똑같은 연도에 증여를 할 것이 아니라 해를 달리해서 증여 시점을 조절해서 추가적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조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을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공제가 되고요. 세율은 상속세와 똑같습니다. 10%에서 50%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고, 세대상납 가산액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본인 자녀에 대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세대를 건너뛰어서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 할증이 되는데, 이 수증인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손자녀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세의 공제, 앞서 살펴본 증여재산 가산액, 사전 증여를 했을 때 당초 납부한 증여재산 가액이 있다면은 그 당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다면 33%에 대한 신고세 공제가 있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세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연 어떤 것을 증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거래를 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본질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득이 무상으로 이전이 됐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이 행위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과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그 실질 기속에 따라서 포괄주의 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성호 이사무소였습니다.